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3월 23일 시장 깰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증시가 오늘 괜찮습니다. 이제 미국이 빠졌고 옐런 재무장관의 좀 악재성 발언, 미국의 모든 은행을 예금 보호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좀 증시가 오전에 흔들렸는데, FMC는 사실은 괜찮았어요. 이제 FMC 내용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이제 연준의장 여전히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결론은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간다. 그걸 애들로 표현한 것뿐이고요. 한마디로 금리 인상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올리면 한 번 정도예요. 혹시라도 올리면. 그러나 이번 FMC가 거의 금리 인상 마지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도 긴축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긴축 자체가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계속 올리면 미국 경제 당연히 부담이 되고 5%까지 일단 올려놨기 때문에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물가가 높으면 한 번은 더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올려도 0.25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는 좀 긴 게 좀 많긴 한데요. 오늘 삼성전자 이게 좀 저도 이거 읽고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아무튼 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좀 의외죠. 2차 전지가 이제 미국에서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요거에 만약에 있다면 좀 업사이드가 더 클 수 있다 그 내용이고, 삼성전자가 감산을 또 진행 중이다. 또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주시해야 된다. 미국은행 파웰 이제 FMC 그리고 요거는 시장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업으로는 아셈스, 나이키 신발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죠. 풍산, SK이노베이션, SK오션플랜트 이 회사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삼강 M&T라고 아세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 라이브 시간에도 한번 어느 분이 물어보셨는데 저도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자세히 분석은 못 해드렸는데요.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장문의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해상풍력 덕분에 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보고서들 또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감산을 하긴 하는데 올해 어쨌든 전체 총 해서는 늘어날 것 같다. 이 내용이 일단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는 배경은 지금 평택 P3 공장, 평택 3공장인데 이게 2분기부터 가동이 들어가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생산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발주가 아마 좀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평택 공장이 지금 신규 공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동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가동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게 100% 다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온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 낸드는 3분기 후반 정도에 장비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웨이퍼 투입량 전망은 일단 이제 상반기는 마이너스 7% 정도, 이 정도 감산은 이제 대부분 자연스러운 감산은 나올 것 같다 하는데, 이게 평택 3공장이 이제 가동되고 또 기존 고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견이 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계속 더 감산할 거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네, 아무튼 키움증권에서는 하반기는 늘어난다 오히려. 그래서 전체로는 D램은 마이너스 2% 감산. 올해 전체로는 감산은 하는데 강도는 높지 않은 거죠. 하이닉스가 14%, 마이크론이 14%, 키옥시아가 20%인 거에 비하면 확실히 좀 감산 효과는 삼성이 낮은데, 삼성이 공격적으로 감산을 하면요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업황 반전시가 빠르니까. 근데 삼성이 감산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봐야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감산은 오히려 하반기에는 또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삼성전자 소부장한테는 일단 호재인 게,
삼성전자 쪽은 감산이 만약에 이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장비 업체들도 오히려 장비 지금 들어가잖아요.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새 보면 뭐 이게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들 주가가 괜찮죠. 오늘도 보니까 뭐 유니셈이 급등을 하고요. 테스가 급등을 하고. 그죠? 예. 갑작스럽게 우리 또 보고서 많이 보고 우리 다 공부했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정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죠, 장기간. 근데 그 기업들이 좀 약간 한풀이성도 있겠지만 좀 뒤늦게 좀 급등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게 사실이면 뭐 일견 타당한 상승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삼성전자 향은 괜찮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그렇게 보시고, 삼성전자 탑픽이고 반도체 소부장 탑픽이다. 그래서 여기 키움에서는 원익 IPS, 예, 증착 장비 만드는 회사죠. PECVD, 화학 기상 증착 장비. ALD, 원자 증착 증착 장비. 예, 이제 자동으로 나오죠. 하도 우리 공부해가지고. 그 테스는 이제 원래 낸드 쪽인데 게이트 어라운드라고 해서 여기 그 삼성의 3나노 이쪽 장비도 아마 개발에 성공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파운드리랑 여기 써 있죠. 예. 그래서 평택 테일러 용인 투자. 그래서 요새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니셈도 오늘 많이 갔죠. 그 인프라 장비 어제 우리 공부했었나요, 유니셈을? 예. 아무튼 그 인프라 장비, 원익 머티리얼전스 이제 그 가스, 각종 특수가스 공급하고, 솔브레인은 이제 식각 소재죠. 정말 다양한 소재들, 뭐 하이케이용부터 해가지고 많은 소재들을 만드는 뭐 소재 백화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게 삼성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박성훈, 그러니까 이거는 AMPC라 그래서 첨단 생산 세액 공제인데,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거기서 만드는 것만큼 비용을 줄여주겠다, 세금을 돌려주겠다, 요게 핵심인데, 아무튼 지금 2차전지가 오늘도 정말 대단합니다. 예. 뭐 저도 이제 더 뭐 예측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뭐, 뭐 이거는 예측의 범위 넘어선 지금 업종이라. 예. 그러니까 너무 올랐으면, 저는 항상 그래요. 너무 오른 건 좀 조심은 하자, 이 얘기는 하는데,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야죠. 그냥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2차전지는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신규 투자는 좀 자제하자. 예, 이미 너무 늦게 들어가면은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진짜. 근데 2차전지에서 못 오른 게 있으면 뭐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2차전지에서 뭐 못 오른 게 있다, 우리 공부를 해봤는데 뭐 이거는 못 오른 거 아니냐고, 그럼 큰 부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오른 거는 관망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2차전지가 실적은 꺾인다고 이렇게 추정치가 하향됐는데도 주가 오른 건 포스코 케미칼 40조. 저는 이제 그래서 저거 보고, 사실 저는 저 공시를 보고, 야, 삼성 SDI 밸류체인이 수혜를 받겠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그때 뭐 있죠, 삼성 밸류체인 몇 개 있잖아요. 부품사도 있고. 근데 그쪽이 가긴 갔는데 뭐 이거는 양극재 앞에선 뭐 명함도 못 냅니다. 아무튼 그랬고, 삼성 SDI가 GM과 LG엔솔이 포드. 그러면 이렇게 신규 합작사가 설립되면 소재가 또 추가 수주 기대가 되고, 유럽의 원자재법, 미국 인플레 감축법 법안 세부 조항, 테슬라 투자의 날, 또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 세부 항목이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죠, 그게. 그래서 이벤트가 끝날지 우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이제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안들이 나와요. 뭐 얼마 주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정원석 연구원님은 일단 지금 주가 올라갔지만 충분히 합리적이다. 2년 후의 실적을 보면 배터리 셀이 29배, 양극재가 25배니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언젠가 조정은 나온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리스크도 고민을 해봐라.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면 3월에 미국 IRA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을 주거든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공장에 LG엔솔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따른 돈을 줘요. 근데 그거를 상한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상한선이 없으면 그냥 만드는 대로 돈을 다 줍니다. 상한선이 있으면 위가 막히겠죠.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셀 1kW당 35달러를 주고요. 양극활이나 음극활 물질 비용의 10%를 돌려줘요. 그래서 이 배터리셀, LG엔솔, 삼성에스테, SK온이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G화학, LNF, 코스모 신소재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LG엔솔의 예를 들면 이거를 만약에 무제한으로 그냥 받는다면, 상한이 없다면 25년도에 받을 수 있는 돌려받는 돈이 1.6조나 된대요. 엄청나죠. 전체 이익의 52%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다만 저게 상한선이 설정되면 실망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실망감. 근데 그 하락폭보다 상한선이 없어서 올라가는 상승폭이 더 클 것 같다. 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도 좋지만 이제 배터리셀 회사들이 또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셀이 못 갔으니까 비중을 늘려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엔솔, 삼성 SDI 비중 확대 필요하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또 특히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26년부터 아마 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1.6조 정도 돌려받는다. 최대한 25년 기준. LG엔솔, 삼성, 이거 SK온한테도 호재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한텐 좋은 뉴스가 아닐까. 근데 단 다음 주의 결과는 모릅니다. 저도.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AMPC가 다음 주에 나올 텐데 거기서 상한선이 설정되냐 안 되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얼마를 돌려받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의 도현애 연구원님은 삼성전자가 지금 감산 중에 있다. 일부 테스트나 부품업체를 알아본 결과 수주 물량이 30%나 감소했다. D램 재고가 너무 많다. 21주면 정상이 5주거든요. 너무 많은 거죠. 현 상황 타개하려면 감산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 주가 개선 예상이 되고, 이익 전망치를 그동안 좀 하향 조정을 했고, 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3월에는 좀 못 올라갈 것 같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이익 전망치 반영됐고 감산 여부도 수주 물량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비중 늘리자.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NH의 도현애 연구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는 의견으로 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도 최악은 아니다, 몸에 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2차 전지와 반도체 대결인데 뭐 압도적입니다. 2차 전지가. 그러나 또 반도체도 언제든지 바톤 터치 할 수 있는 거니까. 주식은 항상 그거잖아요. 안 좋을 때, 쌀 때 투자해서 남들이 다 좋고 비쌀 때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너무나 소외받고 있었죠, 그동안. 그래서 다시 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회복이 되길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의 정규현 서혜빈 연구원님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도 주시하자.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대출, 주거용 대출보다 고정금리 비중이 좀 낮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상업용 대출이 꽤 크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좀 꺼려 하겠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대요. 지금 주거용은 이미 꺾였고 상업용도 지금 그러니까 주거용은 천천히 꺾이고요. 대출이. 상업용은 지금 급격하게 대출 기준을 올려서 대출 좀 막는 거죠. 타이트하게. 근데 미국 은행들이 지금 이제 돈이 좀 유동성 문제가 있으니까 연준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연준 창구에서 1528단 한 200조 정도를 빌렸고, 또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 그러니까 갖고 있는 국채를 맡기면 돈을 빌려주거든요, 연준이. 그게 BTFP예요. 그걸로 한 20조를 빌렸다고 합니다. 한 15조. 그러니까 돈이 좀 요즘에 아직도 뱅크런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 리스크는 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요. 특히 이 지역은행들 있죠, 지방은행, 미국에.
중소형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이 좀 많대요. 대출 준 거 중에 주택도 있지만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게 급격히 위축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경계는 해야죠. 예.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에 우리가 일일이 이게 뭐 이 위기가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리스크들이 좀 이번 FMC도 끝나서 이제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금리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좀 보고는 있어요. 연준도. 근데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바로 금리 인하 들어갈 겁니다. 예, 문제가 생기면. 음. 그러면 초기엔 빠지겠죠, 증시가. 그러면 그걸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은행 망하고 경제 위기 옵니다. 그렇게 맞출 수 있나요? 안 옵니다. 라고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을 보면 이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과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네, 부실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뭐 체크는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계는 하자는 거죠. 뭐.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는지 요걸 좀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정쩡했던 파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미국 은행 아직 건전하다. 그래서 금리 올린다. 예. 근데 경제 활동과 미국 고용 이런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준다면 좀 예,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뭐. 예,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3월 FMC 결과 이제 미 연준이 금융시장을 좀 주도하기보다는 파월 의장이 강조하는 데이터혹은 뭐 신용경색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도 좀 보면서 느낀 게 좀 갈팡질팡해요. 연준 의장이 자신이 없어요. 그동안 이제 자기 말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요. 이 경제 환경도 그렇고 시장이 아예 안 믿어버려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 하는 걸로 반영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래요. 미국 금리가 급락했어요. 국채 금리가. 달러도 급락하고. 예. 그래서 이 시장이 안 믿어요. 연준 의장 말을 그래 얘기해라. 우리는 저 앞을 보고 하겠다. 이 느낌이에요, 진짜. 그 연준 의장도 답답하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신감이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5월 달에 금리 동결 확률이 52.1로 높고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사실상 끝났다라고 좀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게 2년물 금리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그리고 금리 동결 확률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끝났다. 종료. 그리고 FMC 이후의 매크로 환경인데 이제 다른 거보다 좀 긴 보고서인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좀 내용 있는 거 중에 예, 볼만한 게 좀 있어서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데 유럽 증시 강세의 배경에는 독일, 스페인 경기 선행 지수 반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 그러니까 요즘에 유럽 쪽이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잖아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경기 선행 지수가 터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아직은요 글로벌 기준으로는 꺾여요. 근데 거의 반전이 임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요새 이제 비관론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선 이제 비싸다 한국이 이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PER 뭐 13배, 14배. 예, 근데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12배입니다. 싸진 않죠.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그래서 주식 투자 하란 얘기예요. 왜냐면 한국은요 PER 14배에서 주식 사가지고 8배 갈 때 팔면 가장 수익률이 좋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다 망가지고 안 좋으면 PER이 높죠. 이익 대비 주가잖아요. PER이라는 게 이익 대비 몇 배냐. 이익이 망가졌어요. 주가는 좀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비싸지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PER이 높죠. 근데 반대로 PER이 낮다는 건 뭐죠?
주가가 뭐 안 빠지더라도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면 포가 낮아지죠. 근데 결국엔 한국은 사이클이니까 이익이 엄청 좋으면 결국엔 이익 꺾이고 이익이 안 좋아지면 결국 돌리고 그래서 높은 포에 사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대요. 과거에.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코스피 영업이익 200 기업 중에 60%가 제조업이라 그래요. 사이클을 타니까. 미국과 다르죠. 그래서 시끌시끌이니까 순환론적 사고를 하시면 좋아요. 한국은 미국과 좀 다르게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이게 막 적자 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요새 하이닉스 안 좋잖아요. 올해 11조 적자 난대요. 근데 11조 적자 난다는데 이게 투자 이제 비중 늘려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년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BR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항상 PBR 말씀드리는 거예요. PBR은 안 맞아요. 예, 그 한국 시장을 볼 때. 그래서 지금 PBR 기준으로는 0.83배니까 금융위기보다 더 낮아요. 이게 경기선행지수인데 보시다시피 경기선행지수가 지금 이 월간 기준인데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죠. 예, 월별 기준으로 이게 많이 플러스 날 것 같아요. 조만간 돌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PER, PBR인데 어쨌든 지금 PER이 높습니다. 12배니까. 높을 때 주식 사서 성과 좋았대요. PBR은 완전 바닥.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지금. 예. 지금 금융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뭐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이베스트의 조은혜 연구원이 아셈스, 나이키, 아디다스의 친환경 접착제 만드는 접착제인 무이영지 한멜트 필름을 독점적으로 이제 이 뭐죠 신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게 접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친환경 접착제니까 한멜트 필름입니다. 무이영지 독점이고요. 이게 종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그 이영지 대비해서 친환경적이고 필름 사업 부분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요새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기업들 막 주가도 안 좋고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아마 올해는 또 리오프닝 하니까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무이영지 친환경 이 제품이 점점 적용 부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이 자동차 쪽에도 들어갑니다. 그 신사업으로 글리터 시트라는 게 있는데 열을 이용해서 의류라든가 부자재 장식 있죠. 이거를 접착시키는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크리컷이라는 미국 기업이 있거든요. 일상용품을 이렇게 커스텀 이렇게 자유롭게 막 디자인하고 재창조하고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글리터 시트를 직접 공급한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 구독자가 260만 명 정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무수 염색사 초도 물량도 매출이 나올 것 같다. 물 없이 염사를 만드는 겁니다. 물이 없이. 제조 단가 높은데 폐수가 발생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좀 낮췄어요. 왜냐하면 저 무수 염색사 물량이 좀 인식 시점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다른 걸 떠나서 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매출이죠. 이거 잘 팔려야죠. 근데 어쨌든 올해는 65%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이게 한멜트 필름이고 이게 기존 접착제라고 합니다. 신발 밑에 그죠? 예. 무치 높은 지속력 친환경 이쪽으로 이제 점점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와 시장 전망은 꾸준히 증가할 것 같고요. 네, 탑 브랜드 아디다스, 나이키, 스케쳐스가 되게 높네요. 이게 글리터 시트라고 합니다. 이게 크리컷의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밸류를 봤는데 아주 싼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PBR 2.2배 정도 되는데 요거 기준이니까 ROE가 20%니까 ROE 20이면 PBR 2배가 적정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싼 건 아니에요. 딱 보면. 그렇지만 이제 뭐 싸다 비싸냐 이거보다도 실적만 좋아진다면 올해 성장을 그러니까 결국엔 이쪽 이 무이영지나 이런 이제 새롭게 공급하는 제품들이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주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기준으로는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키를 잘 보셔야 돼요. 나이키 실적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더 좀 고민을 해보시고 공부하시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풍산은 이베스트 저희 당사 안혜수연구원이 목표 주가 오늘 올렸고요. 그러니까 원래 구리 회사죠. 구리 관련주인데 방산 탄약 만들어요. 총알. 예. 그래서 이게 구리 부분보다 이익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데가 연간 1,000억 이상 유럽 쪽에 방산 수출 증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미국과 우리 사이에 포탄 판매 협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폴란드에 아마 우리 방산업체 탄약 공장 건설하는 논의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PBR 0.5배로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방산 좋죠. 방산도 매출 나오면 당연히 매력적이죠. 그래도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방산도 당연히 플러스 알파지만 구리 시장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구리가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로 갈수록, 친환경으로 갈수록요, 구리 사용량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LS 같은 기업들, LS가 직접 구리 하잖아요. 풍산, 우리나라 이제 이 두 기업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싸요. PBR이 0.5배밖에 안 됩니다. ROE가 10%인데 구리. 예.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주가가 아직 여전히 싼데 좀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좀 내려간다면 기회 같고, 어쨌든 구리 가격이 급락한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경기 침체나 막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럼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기회 아닌가.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방산이 또 받쳐주고, 그러니까 싸게만 잡는다면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IBK의 이동 연구원님이, 물론 실적 안 좋습니다. 1분기도요. 적자 날 것 같은데, 핵심은 뭐죠? 이제 정유보단 배터리 언제 돈 벌 거냐, 이건데, 문제가 되었던 헝가리 공장이, 나 미국 공장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수율이 좀 올라오나 봐요. 헝가리는 지금 수율이 8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건 고무적이죠. 또 미국도 지금 포드에 공급하는 F150 배터리 이슈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생산이 다시 정상화됐고, 또 2분기부터 진짜 F150은 베스트셀러카예요. 미국에서 픽업 트럭으로 거기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SK온 입장에서는 저게 잘 팔리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가 봤지만 AMPC 미국에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인플레 감축법이 적용되면 돈을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쟁사는 저게 어디냐면 LG엔솔이죠. LG엔솔이 과거에 폴란드 공장 지었거든요. 그거 제대로 양산이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2, 3년 걸렸어요. 근데 결국엔 수율 잡았죠. 아무튼 이렇게 배터리 생산.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배터리 수익성 언제 좋아지냐. 이게 좀 중요하니까. 지금은 주가는 어쨌든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SK 이제 오션 플랜트인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키움증권의 이종현, 김소정 연구원님인데, 그냥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후육관관이 뭐냐면, 한번 좀 들어보시면, 후육관관은 굉장히 두꺼운 관관입니다. 예,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데 들어가고요. 예, 해양 플랜트 전체 강제량이 30. 저는 해양 플랜트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옛날에 제주 김영 해상풍력 단지에서 사용되는 그 재킷이라고 있어요. 해상풍력 위에 타워 있죠. 그걸 꽂는 거예요. 꽂아서 밑에 이 바다에 탁 부착하는 거거든요. 그게 재킷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하부 구조물 거기에 진출을 했고, 대만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대만도 해상풍력 하거든요. 섬나라니까. 그래서 그때 수주를 좀 따냈고, 그래서 이들 프로젝트에 납품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해외 쪽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 에코플랜트가 지금 3자 배정, 이게 SK 자회사거든요. 여기가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 SK 그룹에 편입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이 그래서 SK로 바뀐 거예요. SK 에코플 그
오션 블렌트로. 삼강 MNT입니다. 옛날에 삼강 MNT. 그리고 고성 양촌 용전지구 50만 평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요. 이게 신규 공장이 지금 5,300억이 투입될 텐데 여기서 뭐 모노파일, 백기, 제키, 그러니까 그 해상풍력 위에 이게 바람개비 있잖아요. 도는 거 블레이드 요거를 꽂은 다음에 하부 구조물에 딱 부착을 해서 이 밑에다 딱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류가 많아요. 이 모노파일 기억나세요? 모노파일은 세아제강 지주의 자회사가 만듭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국 쪽에 예전에 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도 어떻게 보면 해상풍력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거기 들어가는 후육 관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작해 주는 거죠. 재킷 100개. 그러니까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아마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업체죠. 또 이렇게 사업부는 플랜트 조선, 특수선, 수리개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핵심은 해상풍력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해상풍력 재킷.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킷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40기 정도 생산 가능하다고 하고요. 고성 내산지구, 고성 장좌지구 이거 합쳐서 인플레 감축법에 의하면 해상풍력 개발하면 미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고 육상보다 더 큽니다. PTC는 만드는 만큼 돌려받는 거, ITC는 공장 지을 때 바로 받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미국에서 부품을 생산을 해야 된다는 요건이 육상은 40%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해상은 20%예요. 그래서 기준이 낮아서 더 진출하기 용이하죠. 그래서 그만큼 미국이 해상풍력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 3월 안에 세부안 발표할 것 같고 미국의 공장을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혜 규모는 그때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상풍력을 미국도 3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 예. 그리고 그 중에 부유식이라고 있는데 부유식은 바다에서 떠다니는 것. 고정식이 있고 부유식이 있어요. 예, 이걸로 나누는데 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SK 오션 플랜트는. 유럽이 또 탄소 중립 산업법을 지난주에 발표했죠. 그래서 가장 큰 걸릴돌이 복잡했던 인허가 과정인데 이걸 허가를 이제 굉장히 단축시켜 줍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 설치량도 육상보다 1.3배나 늘어날 것 같고요. 또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대만을 봐야 돼요. 대만이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라운드 1, 2 하고 있고 라운드 3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 달성을 하려고 풍력 발전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2025년까지 이렇게 육상보다 해상이 더 크죠. 이거를 이제 확대하겠다는 것 같고 라운드 1, 2는 이제 선정이 끝났고요. 예. 근데 놀라운 건 라운드 1, 2에서 이 SK 오션 플랜트가 이 재킷 있죠. 이 점유율 51% 따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대만 업체들한테 60% 물량을 줘야 되는데도 그런데 51%면 대만 업체들이 물량을 소화를 못하니까 우리 한국으로 온 거죠. 예. 그래서 24년까지 상반기까지 일감 확보 끝났다. 그리고 계속 수주가 이제 늘어나느냐도 문제는 관건인데 아무튼 해상풍력 라운드 2 잔여 프로젝트용 재킷이 요게 89기가 남아있대요. 요게 우리나라에서도 신한우이 해상풍력 발주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은 뭐 아무튼 이걸 바다에 꽂거나 이 바닷물에 띄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네, 라운드 3는 192개나 됩니다. 재킷이. 예, 엄청나죠. 해외 업체가 직접 가능한 게 40%, 76기 정도. 예,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을 좀 동사가 좀 이 중에서 한 42기 포함해가지고 총 120기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92개 중에 그거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부유식이 좀 더 커진대요. 왜냐하면 부유식은 좀 바다 먼 데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해안 지역 있죠. 여기는 고정식입니다. 이게 또 해수면도 낮으니까. 근데 이제 바람은 더 저쪽에서 불 거 아니에요. 예. 바다 한가운데 막 이런 데가. 예. 그래서 부유식은 또 바람도 일정하다고 합니다.
발전 효율도 높고 어업 활동하는 어민들을 방해도 덜하죠. 연안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해상풍력이 설치돼 있으면 작업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저기 심해 바다 한가운데 막 이런데 이런 걸 해버리면 영향을 좀 덜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높이가 200m에다가 무게가 수천 톤. 이 풍력 발전기가 쓰러지면 안 되고 수십 년 동안 거기 있어야 돼요. 안정성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부유식이 성장성이 있는 게 0.2%밖에 안 돼요. 지금 설치량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도 울산 앞바다에 지금 허가를 완료했고요. 독일도 추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27년에 신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한 3천억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다. 그러면 4배 정도 이익이 늘어난대요. 4배면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올해 작년 실적 되게 좋았거든요. 올해 예상 PER 19.9배인데 CS 윈드보다는 싸죠. 예, 그래서 매력 있다. 그래서 저는 풍력도 계속 우리가 잘 봐야죠. 뭐 태양광 풍력.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좋은 공부했습니다. SK 오션플랜트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몰랐는데 뭐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좋은 보고서를 써주셨고 뭐 이 보고서를 본다고 이 회사가 뭐 앞으로 좋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죠. 여기 핵심 뭐예요? 매력은 있는데 수주를 따내야 됩니다. 예, 2차 전지가 잘 간 건 뭐예요? 대규모 수주를 팍팍 따냈잖아요. 그게 검증이 됐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주를 따내줘야 돼요. 예, 그것만 이제 검증이 된다면 SK 오션 플랜트의 미래에는 굉장히 밝다 보고, 그리고 해상에서 그런 풍력 발전하려면 결국 케이블이 있어야 되거든요. 육지까지 연결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LS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해상 풍력이 좋아지면. 그리고 어차피 해상 풍력의 핵심은 타워, 블레이드, CS 윈드, CS 베어링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 보고 좀 설명해 드리면 플랜트 비중이 제일 높고요. 이게 플랜트가 역시 해상 풍력이고 해상 풍력 비중이 이렇게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하부 구조물 형태인데 약간 좀 막연했는데 요게 모노파일입니다. 이게 세아제강지죠. 자회사가 하는 거. 근데 요게 재킷이에요. 이 SK 오션 플랜트의 핵심. 요게 재킷입니다. 이렇게 약간 무슨 첨탑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요겁니다. 요게 재킷. 사진 보니까 좀 명확하죠. 그리고 설치량 뭐 늘어나는 건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 이게 대만입니다.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 네, 그래서 작년 3분기, 올해 2분기 계속 이렇게 발주가 될 것 같아요. 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형태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신 대로. 네. 이렇게 좀 얇게 돼 있는 것도 있죠. 여기 재킷은 이렇게 돼 있고 모노파일은 바로 여기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육상풍력, 그러니까 이 해상풍력 중에 부유식은 먼 바다에 설치하고 대단히 존성 가능한데 이게 관리하기도 어렵고 심해에 설치해야 되니까 그건 좀 단점이긴 하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뚜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유식입니다. 이건 바다에 떠다니는 거. 부유식 고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잠수식은 얕은 바다. 요거는 좀 그 육지에서 조립도 가능하고 비용이 되게 낮다는 장점이 있고, 예, 요거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방식인데 이게 해상풍력 발전기입니다. 부유식. 요게 보이시죠? 예. 요게 이제 포르투갈에 설치된 건데 심해에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부유식이 유리하거든요. SK 오션 플랜트의 신야드 부지. 그러니까 아무튼 부유식, 뭐 고정식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부 구조물, 요게 요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다양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이렇게 바다에서 고정하는 게. 이건 부유식. 예. 그래서 좀 해상 풍력에 좀 약간의 그 밑에 하부 구조물 좀 공부는 되셨죠. 그리고 CS 윈드가 이제 PER이 33배, 좀 비싼 편이고요. LS는 4.6배. 이 회사 이제 자회사가 해적 케이블이죠. SK 오션 플랜트는 19.9배, 세아제강은 뭐 1.8배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CS 윈드는 순수 업체니까 당연히
고배를 받아야죠. SK 오션플랜트도 비중이 높으니까. LS나 세아제강은 해상풍력 비중이 당연히 낮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되죠?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괜찮아요. 시장 커지고, 그리고 2차전지 보면서 우리 느꼈잖아요. 이건 뭐 밸류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좋으면 무한대입니다, 밸류가. 근데 아무튼 너무 비싸다 싸냐 이 오류에 빠질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PBR 밴드상으로는 무릎 위하더라고요. 싼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싼 건 아닌데 이 밴드상으로는 좀 요새 주가가 안 좋아서 밑에가 있다. 재무구조 굉장히 좋고 순부채 78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전환사채가 좀 많아요. 220만 주가 올해 9월 1일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530만 주가 같은 날. 이게 금액이 가격이 21,760원에 지금은 안 나오겠죠. 예, 근데 저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 합쳐서 700만 주가 넘는 대규모 물량 부담은 좀 남아 있다는 거. 이거는 염두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좀 빠질 때, 좀 한번 휘청일 때 이렇게 투자하시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무튼 삼강 아니 그 SK 오션 플랜트죠. 요새 좀 주가 부진합니다. 이게 완전 왕따 당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 18,000원 이하면 아주 자리 자체는 예, 괜찮은데, 다만 22,000원 이상에서는 그 전환사채 물량이 올해 9월입니다. 9월. 아직은 안 나오고요. 요 이상에선 나올 수도 있다는 건, 그런 거는 생각을 항상 우리가 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주가 빠진다면 오히려 그럴 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요새 폭력주들 뭐 관심 없지만, 예, 좋은 또 공부 한번 하셔가지고 좋은 게 어차피 가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SK가 인수한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고, 예. 그리고 내일은 제가 그 여기 좀 시간이 되면 내일 이제 그 시장 함께 읽기에서는 EUV 있죠.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당사에서 나온 반도체 자료가 있어가지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 읽는데 한 며칠 걸렸는데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완전 무슨 뭐 논문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내일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네.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뭐 보고서 있습니다. 반도체 자료가 있는데 최근에 거기에 EUV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내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일단 보고서 여기까지 보고 장 끝나면 제가 일단 또 그 시황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뭐 저녁에 공시 살펴보는데 어제는 공시는 없었고 그 내부자 매수 중에 요 몇 개만 좀 또 적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 애경산업 아시죠? 애경산업이 그 원래 생활용품 전문 기업인데 화장품도 하죠. 그 에이지 트웬티스인가요? 근데 이게 여기 3명의 임원들이 매수를 좀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격은 17,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요 세 분이 여기 대표도 좀 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하나금융지주도 김기용 상무가 여기 1,000만원 정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LNK 바이오도 이게 저는 자세 뭐 이렇게 요새 저도 뭐 바이오를 잘 안 봐가지고 이거 예전에 어떤 기업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여기 그 강국남 본부장이 3,000주 정도를 뭐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3개 기업 정도 어제 이렇게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이 거의 끝나서 한번 시장 보고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일단 강세로 잘 마무리가 되는 거. 오늘 사실 장중에 뭐 미국 선물 지수도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좀 특징적인 게 지수도 지수인데요. 그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이 한번 보시면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보이세요? 원달러 환율이 30원이 빠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긴축 끝났다. 그리고 은행 리스크 크게 번질될 것 같지는 않다. 리스크 온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 위기는 없고 금리 인상 끝났고, 중국은 리오프닝 할 거고, 그죠? 환율이 저 변곡점에서 폭락한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한국한테. 거기다 지금 유가 급락했죠. 우리나라한테 이제 좋아질 분위기가 있어요. 무역 수지도 개선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호재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보다도 환율의 요 급락이 더 눈에 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했고요. 한전채 금리가 작년에 5.9까지 갔는데 요새 4%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내 금리도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찾고 있어요. 보시면 그죠? 다시 다 내려왔죠. 이 국고채 3년 금리. 작년에 4.5까지 갔다. 그래서 회사채 금리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한전채 금리가 작년에 5점 여기였거든요.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작년에 뭐 레고랜드 뭐 이래서 뭐 망하니 많이 이럴 때 채권 사신 분들은 대박 난 거죠.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저희 뭐 윤지호 대표님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남들이 다 좋다 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거기서 기회를 참는 분이 돈 버는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을 때. 예. 전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 때 레고랜드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저기서 채권 투자하실 수 있어요. 막 망할 것 같은데. 근데 한전은 안 망하죠. 근데도 이제 무서우니까 못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망하는데 이제 사실 쉽진 않은 겁니다. 행동을 하는 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행하신 분들이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또 수익이 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마치 뭔가 SVB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망할 것 같고 금융이 올 것 같은데, 그잖아요. 뭐 그런 일은 요새 또 조사해 보면 발생 안 할 것 같고 오히려 중심이 더 올라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국내 주식시장 올랐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이 좀 갑자기 좀 오후에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아마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변동성이 컸던 것 같아요. 막 윗꼬리들 아까 에코프로도 막 급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2차 전지 좀,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오르다가 약간 흔들린 건 2차 전지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굉장히 좋았고요. 뭐 나무랄 데 없이 수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환율 좋아지고 전기전자 많이 샀고 철강주는 좀 팔았네요. 그리고 오늘 가장 좋았던 섹터는 여전히 뭐 2차전지가 뭐 이수화학 같은 기업들, 오늘 또 장비주인 TSI 그리고 테이펙스,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뭐 금양 시총이 4조가 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강원에너지 뭐 강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장비주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기술 원존이 벌써 28,000원까지 왔습니다. 순식간이네요. 그냥 한번 붙으니까. 근데 반면에 또뭐 대부 마그네틱이나 일부 기업들은 좀 빠졌고, 그리고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들 오늘 좀 분위기가, 셀바스 AI가 많이 올랐네요. 항공주도 오늘 좀 좋았습니다. 제주항공이 4.8% 올랐고요.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롯데케미칼이 오늘은 좀 괜찮네요. MLCC도 아마 2차 전지 쪽이겠죠. 그리고 요즘에 삼성전기가 굉장히 잘 버팁니다. 견조한 것 같아요. 반도체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삼전 하이닉스가, 요새 하이닉스 다행히 정말 죽는다 막 적자 크다 이러는데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요. 그죠?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뭐 8조 11조 적자 본대는데 주가는 반대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면세점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중국 단체 관광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또 관련주도, 오늘 아이폰 관련주도 좀 괜찮았네요. 아, 덕산 네오록스 감긴 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부는 해봤지만 이게 2차 전지에 묻혀서 좀 그래요.
안 오른 게 아닌데 자꾸 2,000원제 묻혀버리니까 좀 답답합니다. 2,000원제 아니면 주식도 아니니까 요즘엔. 근데 제 갈 길 갈 건 또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파란만장했죠. 예, 뭐 BOE 악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근데 우리가 공부를 그때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예, 뭐 흔들릴 이유는 없었고요. 근데 아무튼 키움증권의 엊그저께 제가 소개해드린 그 보고서가 도움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저도 공부 다시 한번 했고, 예, 그러니까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LX세미콘 좋았고요. BH도 오랜만에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 그리고 갤럭시 부품주들 오늘 좀 괜찮았고요.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요즘에 계속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쪽은 오늘 좀 반도체 소부장은 기업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장비 회사들 보면 이렇게 유니셈 급등했죠.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근데 또 빠진 건 또 빠져요. 뭐 서플러스 글로벌, 에이펙트 이런 건 좀 빠지다 보니까 약간 기업별로 좀 차별화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은 다들 그냥 뭐 빠졌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보면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지수가 보합이잖아요. 코스닥이. 코스피도 올랐잖아요. 하락 종목이 1,800개입니다.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날은 골고루 가야죠. 근데 얼마나 쏠림이 심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어요. 오늘도 뭐냐 특정 업종에 쏠렸다는 얘기죠. 큰 거 몇 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체감 지수는 굉장히 또 안 좋았고요. 특히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지금 짜증나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도 바이오 별로 안 좋았고요. 예, 보시면 바이오 기업들이 요새 분위기들이 좀 안 좋아요. 그다음 피팅 관련주들 오늘 좀 많이 빠져버렸고요. 예, 하이록, 대강. 근데 또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게임주가 오늘 좀 안 좋았더라고요. 게임주들은 오늘 좀 그동안 상승세. 어제는 뭐 포로비스가 급등하더니 참 하루 만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 전체적으로는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굴삭기 기업들도 요즘엔 조금 힘이 없죠. 실적 참 좋은데 이 진성태 씨도 그때 실적은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안 돼요. 힘에 부칩니다. 예.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예. 시장에선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청단주도 그렇게 가더니 그죠? 꺾이죠. 그러니까 항상 당부드리지만 뭐 2차 전지가 됐건 뭐 반도체가 됐건 다 똑같아요. 결론은 너무 오를 때는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참아야 되고 그리고 기다리면 내려옵니다. 어떤 기업이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안 갖고 있는 기업이 자꾸 오르면 솔직히 짜증나요. 예. 이건 인간인 이상 그래요. 질투심이 생깁니다. 이거는 정말 그래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극복을 해야 되지만 그 또한 극복이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근데 그럴 때 꼭 참으셔야 돼요.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예.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축하해주면 돼요. 올라가서 만약에 대창단을 이때 갖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살려다 못 샀다. 예를 들면 그냥 박수 쳐주세요. 예. 근데 그걸 못 참고 나도 배 아파 사야지. 결과는 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예.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이 잘 되면 그냥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결국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도 오늘 좀 안 좋았고 풍력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우리 좀 공부는 해봤지만 풍력주는 오늘 CS 베어링이 좀 안 좋았네요. 근데 뚜렷한 악재가 나온 건 없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도 안 좋았고 아무튼 오늘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 섹터들은 다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로 한번 넘어가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보시면 뭐 삼성전자는 올랐고 바이오가 안 좋았죠. 삼바가 좀 빠졌고요. 카카오 좀 빠졌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총이 23조입니다. 카카오도 이길 기세인데요 지금. 예. 삼성물산이 참 20조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가 좀 안 좋았고요. KT도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메리츠금융, 오리온도 좀 약간 빠졌고, 그리고 금양이 많이 올랐고요. 네. 반면에 이쪽에 SKC는 좀 빠졌고 코스모 신소재는 좀 빠졌고요. 셀트리온 쪽은 좀 오늘 안 좋았네요.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 3%. 오늘 면세점 괜찮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전히 좋습니다. 네. SM이 확실히 좀 안 좋죠. 요즘에 그 공개 매수 이 결과가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계속 흘러내리고, OCI가 결국 인적 분할이 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거래 정지 되게, 인적 분할하면 이제 보통 거래를 정지시키는데 이제 스케줄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OCI는 뭐 어제까지는 좀 분위기 괜찮았는데 또 오늘은 좀 인적 분할 결론도 났고 지주사로 전환되거든요, 한쪽이. 그래서 조금 약간 오늘은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LS도 좀 쉬었고, 예. 그리고 케어젠이 좀 많이 빠졌고요. 효성 TNC가 모처럼 많이 올랐네요. 네. 코스모화학 빠졌고, 이게 폐배터리 관련주죠. 그리고 두산이 좀 많이 빠졌고, 두산도 사실은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어쨌든 좀 최근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자회사가 상장을 해요. 요새 CJ가 많이 올라가요. 올리브영 상장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요, 어떤 거는 자회사 상장하는 게 호재고 어떤 거는 악재인데, 근데 이건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게요, 자회사 중에 정말 괜찮은 회사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 상장 전에는 보통 주가들이 올라요. 예, 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상장을 하면 이 회사가 막상 상장되면 이중 상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주회사가 급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과거엔 좀 많았어요. 제일 좋은 건 저런 자회사 상장할 때 기존 주주가 피해 안 가게, 아니 만약에 핵심 사업부 이렇게 또 상장시키면 기존 지주회사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선 굉장히 또 답답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안 같은 걸 같이 해주면 좋죠, 사실. 그게 가장 주주를 위한 길인데, 예,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모르겠네요. 참. 아무튼 예, 그렇고 대주전자재로 오늘 많이 올랐고요. 메디톡스가 이 감염법 예방법인가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법안 발의가 됐는데 다시 뭐 결정하자고 좀 미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 나온 것 같은데, 메디톡스가 균주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떳떳한 기업 중에 하나죠. 이번에 대웅제약한테도 이겼고. 근데 저게 저렇게 빠질 일인가 좀 싶긴 합니다. 악재인가요 그게? 예. 어쨌든 메디톡스는 뭐 균주 출처도 명확하고 크게 리스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HN이 급등을 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뭐죠? 카나리아 바이오? 예.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난소암 치료제요. 예. 잘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철강주 안 좋았고 OLED 좋았고. 아무튼 오늘 뭐 증시는 요런 상태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좀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했고 좀 쉽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올랐고 뭔가 괜찮아요. 뭐 삼성전자 올라갔고 환율 급락하고 외국인 사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내용이 안 좋아요. 시장의 내용이. 이게 쏠리면 안 돼요.
너무 쏠리면 안 되고 골고루 가져야 됩니다. 순환매 타면서. 예. 나중에 후유증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 뭐 시장에 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 그러나 미국 FMC가 끝났고 그러니까 앨런 재무장관이 안 좋은 발언을 했는데도 한국의 시장은 올랐고 외국인 샀고 환율 급락했고 금리 떨어졌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어떤 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저도 내일은 제가 또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또 내일 함께 배우기도 찍어야 되고 해서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아무튼 절대 포모 빠지지 마시고 돈 많이 버신 분들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기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근데 여러분께 아닌 상태에서 어설프게 들어가서 수익 난 거는 여러분 수익이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다 까먹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뭐 완벽은 아니더라도 한 80에서 90%라도 이해를 한 다음에 싸게 사서 수익 내는 거하고요. 그냥 어설프게 에이 이게 뭐 좋아지겠지. 이거랑은 진짜 달라요. 몇 년 후에. 제 얘기가 아마 나중에 몇 년 후에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투자하지 마시고 공부하면 돼요. 예.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